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고 오셨죠? 미국과 유럽은 금요일에 휴장했습니다. 유럽은 오늘까지 휴장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휴장했지만 그 물가지표는 정상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물가지표의 내용과 이 물가지표에 대한 파월의 반응까지 일단 먼저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된 건데요. PC 프라이스 인덱스는 그 연준이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참고를 하는 그 물가 지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가 지표는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난 뒤에 파월 의장이 이 지표에 대한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린 이 지표에 대한 해석만, 파월 의장의 해석만 보면 됩니다. 파월 의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물가가 원하는 수준에 확실히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물가 지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호재였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는 수준에 확실히 부합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좀 제한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나서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완화하고 있다는 더 강한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니네 시장 너무 과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가지는 말자라는 식으로 조금 쓴소리도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발언 내용은 다 굉장히 완화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이건 시장의 호재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 참 더 하긴 했네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리 인하, 시장의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이 물가라는 게 투자자들의 혹은 일반 소비자들의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분위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높아질 것 같아 라고 그런 기대만 해도 물가가 실제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떨어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은 실제로 그 떨어지는 그런 효과들도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물가나 경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제한하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니네 너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과하게 갖고 가지 마라. 금리 인하를 어쨌든 하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다시 지난번처럼 제로 금리가 되진 않을 거야. 엄청나게 금리 많이 내리고 막 빨리 내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지금까지 연준이 항상 금리 인하할 때 빨리빨리 금리를 떨어뜨렸던 거는 무슨 위기가 났으니까 그에 대한 부양책 차원에서 금리를 빨리 내렸던 거죠. 특별한 위기 없이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다시 초저금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미국 경제가 좋다며요. 미국 경제가 좋은데 어떻게 초저금리 정책을 씁니까? 그죠?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어쨌든 어떤 그런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가지표는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금요일 날 이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증시가 싹 다 휴장이라 가지고 뭐 금리도 안 보이고 뭐 그러긴 했는데 일단 환율을 봤습니다. 환율은 역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은 일단 환율 시장의 반응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N1 환율 뭐 N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좀 봤는데 일단 저기에 대한 반응 뭐겠어요? 달러 약세, 그죠? 일단 물가지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달러 약세 재료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아시아 증시의 반응은 뭐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거는 달러가 약해지는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달러 약세가 이건 어쨌든 좀 제한적인 그런 재료인 거고 뭐든지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죠? 지금 우리가 환율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료 그건 뭐냐면은 그 유로존의 금리 인하, 유로존의 완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이 달러 인덱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이것 때문에 달러 강세가 뭐 나타난다.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유럽이 약하고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달러 강세다. 다만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의 반응은 일단 논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물가지표가 예상에 부합했으니까 달러가 떨어지는 재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발표 직후에 환율이 좀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금리는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이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예상에 부합했으니까 호재, 그죠? 호재. 예, 금리는 일단 조금씩 인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하락 압력을 받긴 받았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압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채권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도 매수세가 들어왔다. 지금도 보시면 10년 선물 매수세, 약하지만 매수세가 있고 2년 금리도 10년물 금리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만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잘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물가지표라는 재료는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가 조금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재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국 경제는 좋고 뭐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약간 뭐 제한적인 뭐 그런 발언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막 크게 움직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금리가 찔끔 떨어지는 그 정도 효과를 좀 나왔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긴 하니까 단기물 금리는 크게 움직이는데 장기물 금리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공격적으로 좀 팍 떨어져야지, 예, 팍 떨어지면은 뭐 시장이 좀 안정되고 조금 낙관론을 더 이어나갈 수 있고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주식시장에도 또 큰 도움이 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런 일은 일단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뭐 재무부에서 너무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든가, 또 그리고 연준에서도 앞으로 그 장단기 금리차 관리를 한다고 단기 채권을 더 많이 매수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미국 경제 자체가 뭐 너무 좋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장기 금리가 공격적으로 잘 아래쪽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장기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에다 베팅을 해놓은 사람이긴 한데,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으면 이 장기 금리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가줘야, 참 이거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얘가 빨리빨리 올라가줘야, 금리가 빨리빨리 여기서 떨어져줘야 금리가 앞으로 공격적으로 더 떨어지고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낼 텐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너무 좀 느립니다. 지금 어쨌든 이 장기 금리는 이렇게 보시면 삼각 수렴형, 혼조한 구간이에요. 방향성을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는 찔끔찔끔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확실하게 어딘가를 넘어가거나 어딘가를 붕괴시키거나 그래야 이제 방향성이 나옵니다. 아직은 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아직은 좀 이제 나오지 않았다. 그럴 확률은 낮는데, 그런 확률은 좀 낮은데요. 근데 이 장기 금리가 이 한번 확 위쪽으로 크게 튈 수, 이건 선물이니까 얘가 한번 아래쪽으로 여전히 크게 튈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이 탄력이 너무 둔화가 돼 있어 갖고 계속해서 좀 긴장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년물보다 더 만기가 긴 거 있잖아요. 30년물 같은 초장기물은 더욱 더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그런 점들이 좀 하여튼 요즘 눈에 띄는 점입니다. 단기 금리가 뭐, 네, 단기 금리는 그래도 금리 인하가 뭐 코앞에 많이 다가왔으니까 단기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10년을 비롯한 이런 장기 금리들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이 채권 투자하신 분들 이 약간 주목이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하여튼 뭐 반응은 좀 살펴봤고요. 호재죠, 호재. 예, 주식시장의 호재, 뭐 채권시장의 호재, 뭐 환율시장의 호재, 뭐 일단 호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침에 딱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국 나스닥 그리고 S&P 일단 시간 외에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신나게 상승 중입니다. 이런 점들이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단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땡 하자마자 개장했을 때는 전부 다 갭상승을 많이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 상승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서운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4월 1일인데요. 이제 이쯤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난 3월 말까지 해서 분기 말, 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제가 지난주에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4월 1일은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싹 사라지는 첫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사라졌는데 지난 금요일날 물가지표 호재는 발표가 됐으니까 일단 갭상승 출발은 하는데,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사라졌으니 여기서 일단 이거를 차익 실현 매물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갭상승의 차익 실현 매물을 더욱더 불러온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아시아 증시 흐름을 좀 잠시 보시면은 이 일본 증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마이너스 1%, 호재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 하락 마감을 좀 했고 낙폭이 좀 컸고요. 한국 증시는 뭐 거의 보합 정도, 양대 지수가 보합 가까이
갭상승 출발했다가 보합까지 밀렸으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은 오늘 뭐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중국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제 생각엔 뭐 달러의 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이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평상시 달러 강세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중국 증시인데, 일단 미국 물가 지표가 저렇게 나왔다는 건 달러가 하락하는 요인, 약달러 요인이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또 그리고 중국 증시는 남들보다 먼저 지난주에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타이밍에 좀 걸려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뭐 신나게 원래 올라올 타이밍이기도 했다 뭐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3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를 또 잘 못 봤던 증시이기도 하고,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를 그래도 좀 톡톡히 봤던 증시인데, 중국 증시는 그런 거에 소외가 돼 있으니 애초에 4월 첫날이 되더라도 별로 빠질 거가 없었던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중국 증시 오늘 알아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증시가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요. 중국 차이신 매뉴팩처링 PMI 발표됐는데 51.1 나왔죠. 중국 경제 좋다. 중국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콜록콜록 했는데 경제 지표 좋게 나오니까 좋은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중국 증시가 좀 잘 올랐습니다. 하여튼 미국 물가가 그렇게 돼서 뭐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까지 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증시 좀 전에 이야기해드린 거 이 차트 한 번씩만 보자면요. 일본 증시 아무래도 그죠, 중국 증시보다는 훨씬 강하게 잘 올랐던 증시 아닙니까? 3월 달에 한참 많이 올랐던 증시인데 갭상승 출발하니까 미국 물가 지표를 재료로 해서 호재다 갭상승 출발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의미 있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좀 있어 보여요.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날 3월 7일 날 나왔던 장대 음봉의 시가 자리, 이 자리는 중요한 저항이 됩니다. 이 저항이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인데요. 지지선을 지난주에 한번 붕괴시켰다가 오늘 다시 올라갔다가 재차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두 번 붕괴시킨 거라서, 또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 등으로 인해서 일단 윈도우 드레싱 효과 끝나는 것 등으로 인해서 일단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그래서 의미가 좀 있긴 있을 거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 이런 일단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 채널형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지선 어쨌든 붕괴가 됐으니까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일본 증시 그죠? 가장 많이 올랐던 증시니까 좀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다 현금 비중 좀 확보하시는 게 정석적인 대응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의미 있는 음봉이 언제 나오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어떤 의미가 있는 음봉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전환 위기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이 둔화될 모양이구나. 상승 추세 자체는 여전합니다. 하여튼 오늘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조정이 길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환율 시장은 일단 별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엔화 강세 요인이긴 했죠. 어제 물가 지표가요. 근데 그래봐야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일단 없었습니다. 근데 물가 지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지 어쩐지 일단 별로 그렇게 시장에 일단 영향은 잘 안 미치고 있다 싶긴 합니다. 주식 시장은 일단 좋다라고 하면서 갭상승 출발을 좀 크게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 시장은 그냥 윈도우 드레싱 그런 효과로 보는 게 더욱더 설명이 타당할 것 같고, 하여튼 물가 지표는 그냥 이제 별다른 어떤 시장의 충격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 많이 올랐던 주식 시장은 일본 증시처럼 저거를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의 등장의 근거로서 그냥 저렇게 핑계대면서 활용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을 한 네 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들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전고점이 있네요. 그죠? 저항 부근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일단 싸움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만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참고적으로 근데 항상 중국 증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세계 증시가 다 올라가면 지 혼자 떨어지고, 세계 증시가 다 떨어지면 지 혼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그런 점들 좀 고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근데 눌림시 매수 맞죠?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맞습니다. 눌림시 매수해서 근데 여기서 고점을 못 넘으면은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 증시건 뭐 한국 증시건 간에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하락이 뭐 일어나려면 일단 이런 모습들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비실비실 꺾이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추세적으로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 어떤 뭐 추세적인 뭐 하락 베팅 뭐 이런 거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니까 잘 보시고 좀 열심히 움직이셔야겠죠. 중국 증시 뭔가 베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뭔가 베팅하시려면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근데 의미 있는 뭐 어떤 꺾인다, 음봉 그런 신호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 부근에 일단 도달은 했으니까 여기는 뭔가 격전지가 될 수 있겠구나. 긴장하고 보자라는 이야기지. 하여튼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뭐 하락 전환의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죠? 눌림이 나오고 눌림시 매수 전략 아직 뭐 이런 전략이 잘 통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건전한 거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저항이니까 더 올라갈지 말지는 길고 짧은 거 이제 대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뭐 위안화도 강세 나왔는데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고 지난번 장대 양봉은 잘 지키고 있어서 지켜야 될 자리는 일단 잘 지키고 있어서 일단은 뭐 위쪽으로 올라가겠거니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환율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이래저래 유럽입니다. 유럽 그죠?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유럽 휴장이고 뭐 휴장이고 그러니까 일단 전부 패스하고요. 한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밀렸네요. 그죠? 역시 4월 1일의 효과, 월말의 효과가 끝나니까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호재를 차익 실현 매물을 등장의 어떤 기회로,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나타났고 오늘 뭐 상승 출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는 뭐 하방을 매집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뭐 당장 좀 포기하긴 그랬고 오늘 같은 날 조금씩 움직이셨으면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장 초반에 무지하게 잘 버텨가지고 야 오늘도 이거 급등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잠시 낮에 꿈뻑 졸았는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일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는 일단은 상승 탄력이 뭐 둔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어떤 위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얘도 어떤 위기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조금 좀 긴 음봉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온 건 정말 오래간만이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여전히 3월 26일 날 이 한번 변동성 컸지 않습니까? 한 2% 올랐다 다시 다 되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380 이쪽 부근이 뭔가 좀 어떤 저항이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어떤 하방으로 뭐 매집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실 수는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변동성이 그래요. 오늘 정도면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큰 거라고 저는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뭐 거의 1%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변동성이 좀 나온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확 올랐다가 보합까지 내려온다. 네, 사실 이런 움직임이면은 그래도 좀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음봉이 나오긴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어떤 제가 지난주에 이 26일 날부터 말씀드렸던 하방 매집 전략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좀 가능성이나 근거가 아직까지 좀 약하긴 합니다. 하자면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직 공격적으로 어딘가를 막 붕괴시키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비교적 차분해서 아직까지는 좀 근거가 약하긴 합니다.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분명 뭐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긴 해서 일단 저도 일단 가만히 있었고요. 오늘 어쨌든 다시 변동성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난 거니까 좀 연속적으로 이 변동성이 좀 터져줘야 그래야 이제 뭐 어떤 하방을 뭐 어떤 매집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떤 위기도 없이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더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뭐 하방으로 매집하자면은 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올 때 이럴 때 한 번씩 움직이셔야지 그게 이제 적당한 그죠. 그런 게 좀 의미 있는 좀 매집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는 올랐다 빠졌죠. 예. 어쨌든 매집할 수 있는 근거는 네, 그나마 코스닥은 좀 더 강하죠. 그죠? 음봉이 지금 4개 연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저항이구나라는 게 신뢰가 좀 더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매집하실 분들은 하실 수는 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게
뭐 이게 어떤 하락 추세로의 전환, 이게 어떤 지난 긴 상승 추세를 끝내고 그런 위기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코스닥이 중요한 자리 아직 지키고는 있는데 이 자리를 지가 붕괴시켜 봐야 그냥 조정, 그래봐야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주의를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 이겁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런 음봉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콜옵션에 장대 음봉이 좀 등장하긴 해서 더 이상 뭐 추가적인 뭐 시세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음봉으로 인해서 콜옵션들의 매물이 좀 누적이 돼서 뭐 추가적인 폭등 뭐 그런 가능성을 일단 좀 낮춰놓은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갭상승, 오늘 아침에 큰 선물이 상승 출발로 인해 가지고 풋옵션들이 아침에 한번 훅 죽었었는데 이 자리가 어떤 추세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을지 일단 한번 뭐 지켜는 보자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음봉 나왔다고 막 들썩들썩하고 이럴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좀 팍팍팍 변동성이 나오고 좀 빠져줘야 그래야 뭐 추세 전환의 위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직은 어떤 위기도 없고 잘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콜옵션인데요. 콜옵션이 한 몇 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과열이 되는 양상이 좀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에서 막 100억대로 이렇게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좀 과열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지표이긴 한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게 지금 저런 수급이 뭐 그렇게 큰 어떤 뭐 의미가 있고 사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가격적으로 뭐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줘야지 되는 겁니다. 뭐 다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달러 강세 달러 약세 요인이었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는요. 그래서 이 장 초반에 보시다시피 시작할 때 환율은 하락 출발, 원화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주식이 빠져서 그런지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끝나서 그런지 일단 다시 양봉으로 원화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주식이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 환율은 계속해서 약세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급등에 대한 피로감 잘 풀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한 차가 했기 때문에 이거 중장기적인 큰 추세가 위쪽으로 지금 돌아선다라는 그런 신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돈의 움직임이 뭔가 시작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달러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죠?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미국 증시 뭐 이야기할 건데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이게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됩니다. 분봉을 좀 볼 때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30분봉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어딘가를 못 넘어가면서 오르면 빠지고 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어떤 지난주에 하방 이것도 매집하자면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하방 매집 이런 이야기는 매우 위험하고 위험한 역발상 전략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위험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실 거예요. 위험 빡시게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갭상승 오늘만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어차피 위험 감수하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만 이런 때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때 크게 하시는 게 그게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아직 근데 뭐 어디에도 뭐 하락 전환의 신호 이런 건 없고 매우 강합니다. 지금 하방 투자는 원칙적으로는 아예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어차피 뭐 지난주부터 제가 어떤 매집 이야기는 드렸는데 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미 매집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런 자리에서 몸살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그죠? 어차피 지난주에 일주일간 매집해봤는데 갭상승 출발했다. 그러면 더 사야죠, 그죠? 그게 어차피 위험 감수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팍팍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맞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일단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런 저항 자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런 건 하방 베팅 뭐 해보자면은 충분히 매집하시는 전략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하실 분들은요. 아직은 강력한 상승 추세입니다. 어디에도 꺾인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도 3월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를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4월 달에 좀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윈도우 드레싱 그런 부담도 있고. 참 지금 4월 달에 그 예정된 악재들이 좀 많이 있다고요. 미국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 유동성이 좀 빨릴 수 있고
그거를 재무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재무부가 아니라 연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에도 QT가 계속되긴 합니다. 그 대차대조표 축소 가지고 있던 채권 내다 파는 QT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QT를 그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금 이제 그 개인 소득세 납부가 4월 중순인데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조금 좀 빡세게 할 수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소득세 납부해야 돼서 유동성에 빨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같이 QT를 해버리면은 그 시중의 유동성이 큰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연준에서 이번 4월 달은 미리 좀 초에 QT를 좀 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하여튼 4월 달은 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안 좋은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끝나고 유동성도 좀 빨릴 수 있다니까 하여튼 뭐 이미 뭐 강력하게 하방 매집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세게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 일단 알고 있자고요. 나머지 뭐 다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뭐 오늘 밤에도 일단 저의 금리 포지션을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갑니다. 하여튼 근데 그 달러 약세가 일단은 그 물가 지표에 대한 결과니까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보시면 뭐 구리, 국제유가 그리고 골드까지 해서 싹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들이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죠. 이런 점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